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힘든 하루 잘 이겨내셨나요? 평소와 같이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힘든 하루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2277포인트까지 해서 마감을 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폭락이 나왔을 때 이 사람 모양과 주가의 가시성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오늘 제가 끝나고 뉴스를 찾아봤더니 뭐 아직은 막 엄청 크게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요 정도면 뭐 기자들이 조금 하락에 대한 거를 의식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뭐 분석이고 뭐 대응이고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빠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정말 저도 오늘 오랜만에 화가 나는 그런 장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이랑 그냥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좀 시장이 강해가지고 저도 하루 좀 편하게 쉬었어요. 그동안 좀 웬만하면 월요일은 컨텐츠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요일날 라이브에서 보통 전략을 다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좀 강세해 보여서 쉬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또 분명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2269포인트 여기 혹시 건드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여기까지 흔들 줄은 몰랐다. 이게 좀 오늘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퀀트 분석, 요거 지지난주 일요일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이미 지금도 더 빠지는 거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여기까지 건드린 것도 참 웃기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뉴스 끝나니까는 2200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PBR 0.82배, 아마 오늘 장 또 밀렸으니까 아마 0.81배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깨지면 거의 코로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브리핑을 맨날 남겨드리는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미국에서 뭐 파업 협의를 했네 만에 뭐 헬스케어주가 미국에서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로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밀렸고 등등등등, 이런 게 무색할 만큼 우리 시장 독자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이렇게까지 낙폭을 만든 국가가 우리나라의 현재 증시 상황이다. 니케이는 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웃겼어요. 니케이는 5장에 반등하고, 뭐 대만도 그냥 적당한 조정 정도 201선 부근에 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엄청나게 빠져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수급 논리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돈의 흐름. 형님들의 선택이라고. 근데 이거는 형님들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거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뭔가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또 기억이 나는 거 있잖아요. 왜? 2022년, 러우 전쟁. 이것도 되고. 2021년부터 시작된 하락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 3월에 코로나 이런 거 있고, 그 전에 2018년부터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거 있고, 다 있거든요. 이유가 2016년 다 기억나요. 2월에 중국의 지준율 관련해 가지고 이거 문제로 또 증시 폭락 한번 나왔죠. 그리고 6월에는 뭐 있었어요? 브렉시트 이거 가지고 또 시장 폭락했었죠. 그리고 11월에는 트럼프 리스크 이거 가지고 또 폭락했습니다. 근데 다 땡겼어요. 2015년엔 뭐가 있었죠? 8월에 옐런 누나가 이제 적응기가 너무 오래됐다, 금리 인상 이제 시작하려고, 이거 이제 준비하려고 이 얘기해가지고 또 폭락 나오고, 그때 좀 진하게 났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에 그리스 디폴트, 2013년에 피그스 유럽, 그리고 2011년에 미국 시중등은 강등. 다 있다고요, 이유가. 근데 이번엔 뭐냐고 대체. 아니 근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받는 거 이해하겠어. 연준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채권 수익률이 오르네 마네, 다 이해하겠다고.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특히 왜 우리나라가 더 그러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진짜로 저 북에서 미사일 날라가지고 우리나라 뭐 서울시에 미사일 하나 박격포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참 난감합니다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 왜 2000년대 IMF 요걸로 좀 얻어맞던지, 뭐야 신용카드 대란 이걸로 얻어맞던지, 아니면은 뭐 리먼 브라더스 때 이런 거라도 얻어 걸리던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좀 그냥 길 가다가 누군가한테 그냥 꿀밤 한 대 확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핑이 진짜로 지금 무색할 만큼 외국인 형님들의 노름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자극적으로 끝나기 전에 여러분한테 남겨드린 얘기인데,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GDP가. 그런데 글로벌 증시랑 그만큼 밀접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인데, 진짜 아니 뭐 미국이랑 같이 빠지거나, 아니 그 미국은 기축국이니까 이해를 해. 그러면 아시아 증시로 따지면 일본은, 그래? 유럽으로 따지면 프랑스는, 독일은, 대만은, 홍콩은, 왜 홍콩은 또 중국이 좀 어떻게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라도 있지. 우린 뭐냐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맞은 만큼 맞은 상황에서 나온 악재에 반응해서 팔면 그게 패닉셀링입니다. 지금 너무 공포에 혹시 휩싸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거니 하면서 셀링을 하면은 팔아 제끼면은 그거는 패닉셀링이에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뭔가 엮여가지고 손익가격이 올라왔다? 이러면은 현금 가능해요. 왜냐면 추후에 추이를 보면서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물려있는 거 잘못 팔았다가 놓치면 한 번에 도망갑니다, 시장이. 지금은 이제 V반등 구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빠졌어요. 이제는 나오면 V반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 딱 잡고 관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럴 때는 뭐 시장 빠지든 말든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도 폭락할 때 뭐 그냥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23%. 근데 그 다음날 또 플러스 23%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아침에 스타트로 하락을 만들어서 오늘 2차전지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게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이유가 파나소닉. 이 친구들이 이제 테슬라에 셀을 공급하거든요. 근데 이 파나소닉이 200억 엔, 요 정도 가이던스를 얘기해주는데 200원 엔인 정도가 좀 더 가이던스보다 낮춰야겠다. 당초 잡은 목표치보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이거 야 전기차 수요 둔화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테슬라든 어떤 전기차든 현재 미국의 수요는요. 보급차 위주, 비싼 차 위주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거고 보급형은 계속해서 그냥 어 가이던스랑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언론에 심도 있는 뉴스가 아닌 이상은 이거 다 그냥 겉핥기예요. 여러분 이거에 녹아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투심이 꺾인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얼마 전에 좀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 하나마이크론에서 좀 세력이 나간 것 같다. 이제 반도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오늘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가 언터처블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반도체 살려둘 리가 없지 당연히. 주도주가 바이오 일단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다음 죽일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죽이는데 오스코텍이 생각나더라니까. 힘으로 죽이니까. 근데 이거 이제 죽이면서 그 다음 뭐야? 반도체 조심하라고. 근데 오늘 반도체 며칠 전부터 죽이기 시작하다 오늘 진하게 한번 죽였잖아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죽인 거라고요. 얘네 둘이 이제 죽이는 구간 되니까 얘를 이제 안 죽이잖아요. 얘는 오늘 그래도 나름 버텼다고 바이오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반등 시작하고 얘네가 반등 이렇게 시작할 때 얘가 오히려 지지부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무조건 순환매는 돌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도주가 바이오가 될 가능성 제가 이거 좀 약간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요. 바이오가 약간 심상치 않다고 특히 HLB 셀티론 있죠. 알테오젠이나. 그래서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 심상치가 않다. 바이오 쪽에서.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후발주. 이거 주목해야 돼요. 오늘도 보면 후발주들은 좀 잘 버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봐 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저는 이거 외국인이 대체 언제 잡아주나 했는데 3시 돼서 결국에 반대매매 회피 물량 나올 때까지 밀어 제끼더라고요. 원웨이로. 야, 이 원웨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빠지더라도 보통은 반등하고 그다음 이렇게 죽지 뭐 이렇게 원웨이로 죽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굉장한 그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반대매매도 지금 한 600억에서 700억 이런 회피 물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고 오늘 반도체가 4.4% 빠졌어요. 코스닥 150에 2000지 상위주가 많은데 3.5%거든요. 반도체 4.4% 뺐다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뭐 무사할 거라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라고요. 얼마 전에 2차전지 박살나고 바이오 박살날 때 유튜브에서도 반도체만 엄청 강조하던데 그런 거 이제 2차전지 손절하고 반도체 샀다가 죽는 겁니다. 차라리 2차전지가 죽었으면은 바이오 손절하고 2차전지가든지 2차전지 손절하고 바이오로든지 이렇게 박살나는 애들끼리 바꿔야 되는데 위에서 버티고 있는 애 잘못 갈아타면 죽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얘는 이미 죽어있는 여기서 이게 먼저 죽었는데 요것 좀 잡아드리겠고 제약업 중에 확실히 오늘 좀 잘 버틴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도 제약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이게 맞습니까? 736포인트.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코스피도 2277포인트입니다. 그냥 좀 순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좀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 빼는 거는 좀 뭐 어쨌든 지금 최후의 그런 뭐 빠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때까지는 오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선물을 아침에 좀 잡아주다가 원웨이로도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물량 판 건 아니고 이제 투심을 이용해가지고 슬슬슬 팔면서 그냥 매크로 프로그램이 매도를 좀 자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풋은 이제 완벽하게 좀 차익을 하는 모습이고 마지막에 콜을 이렇게 땡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방으로 이제는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세력들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미국은 반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는요? 아니, 최고치가 1364인데, 이것도 뭐,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환율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환원 체증 중에서. 원자재는 유가 82불인데? 이걸로 이유로 뺄 수가 있나? 그럼 채권은? 아니, 4.8%인데? 빠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시장 왜 빠지냐고. 니케이, 대만, 홍콩 2% 올랐는데. 그리고 빅스도 빠졌네요. 20포인트 아래로. 중국이 약보합인데요? 우리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외국 형님들이 뭐 싸게 사고 싶다는데 뭐 별수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처음에는 2차 전지가 먼저 작살이 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제가 얘가 1%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반도체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아침에는 빨갰다가 반도체가 점점 퍼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린 섹터가 얘네랑 얘네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확실하게 반도체도 뭐 사실은 뭐 얘네라고 할 거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좀 특히 장비주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빼는 그런 흐름이었고 한미 반도체 얘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HPSP 무너지는 거 얘기 드렸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얘네가 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는 미리 빠졌는데 HPSP도 빠지고 하나 마이크론이 밀렸다. 특히 하나 마이크론 제가 주목하자고 했는데 얘네가 먼저 3%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는 보합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한 2%대 빠지는 거 보고서 오늘 반도체도 날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빠진 건 조금 의미가 큽니다. 반도체에 큰 바람이 좀 생길 수 있다. 반도체도 한번 조정이 좀 진하게 나올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야기 들어보였고, 제약 바이오는 뭐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HLB, 알테오젠 이거 보유자들 남은 물량 혹시 갈아타시더라도 남은 물량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그동안 시세를 낸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자체 전반적으로 보면은 빠진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버텼거든요. 제가 제넥신 그룹 묻은 거 하지 말자고 했죠. 얘네도 안 되죠. 재무 문제 있어서. 피플바이오 이거는 제가 에임 나올 상황부터 미리미리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올해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피플바이오 유증 가능성 얘기 드렸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결과가 수순으로 있던 거예요. 이런 종목도 좀 깨졌고 얘는 좀 강세였으니까 이렇게 빠진 거고 어제 해서 좀 반등 나온 친구들 좀 오늘 약세로 밀린 거고 다른 바이오 보면은 나름대로 또 거의 다 잘 버틴 이 정도입니다. 얘네가 버텼기 때문에 2차전지가 더 작살나고 반도체도 더 작살났다. 얘네는 그냥 지수 정도로 빠진 겁니다. 에너지주 딱히 뭐 의미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로봇주도 나름 진하게 빠졌었으니까 최근에 뭐 적당적당 지수만큼 빠진 거고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가 살짝 뭐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하락장이 그냥 해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원전주 매입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해치 섹터로 원전 아니면 중국 관련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주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중국 관련된 거 했다 뒤통수에 물폭탄 하나 들고 있는 게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에너지 쪽보다는 중국 관련주가 좀 역시 해치 종목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의 흐름입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 쪽이 좀 해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해치 역할을 못하고 같이 빠지고 있죠. 개인들도 그걸 아니까. 그러면서 에코프로주 그리고 LNF가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LNF는 결국 테슬라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 노스볼트랑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이거 아직 그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테슬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LNF랑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받는 그런 모습. 또 삼성 SDI도 많이 빠졌죠. 뭐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이런 다 빠졌어요. 뭐 살아남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인드링 같은 경우는 이거 물어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이게 정부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미코어라고 유럽향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구체 중에서 대입경, 소입경, 이제 입자의 크기를 따질 수 있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얘네랑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야. 전구체로서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아무튼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주도 멈추고 있고 그래서 좀 깨지고 있다. 얘는 좀 접근을 조심하시라 제가 얘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기타 분리막도 뭐 이 정도면 선방했죠. 전에 이 정도면 선방했죠. 동박 뭐 이 정도면 선방했죠. 그리고 알박도 이 정도면 선방했죠. 장비주가 그래도 최근에 밀린 거에 비해서 또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장비주 보면은 윤성 FNC 주주분들 계시면은 이게 과연 윤성 FNC가 나빠서 무너지는 걸까요? 그냥 2차전지 빨 때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 에코프로랑 같이 시세를 냈던 종목이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 마찬가지고 DNT 마찬가지고 코인테크, 탐머티, 이노메트리, TSI 다 마찬가지예요. PNT까지 원중까지. 근데 이제 뭐 미리 빠지고 있는 친구들 뭐 율촌화학이라던가 뭐 TSI, 이노메트리, 원준 이런 애들은 좀 먼저 빠진 게 있어요. 얘네 윤성 FC, 하나기술, DNT, 코인테크 이런 애들보다.
뭐 타모티가 얼마 전에 상한가 가긴 했는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랑 이 양극재 관련주 애들이랑 같이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얘네도 수주가 나면 언제든지 터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같이 좀 이 얘기를 정리해 보겠고 알박도 뭐 나쁘지 않고 동박은 오늘 좀 잘 빠졌죠 오히려. 얘네 또 먼저 빠진 게 있으니까. 전해익도 뭐 나쁘지 않은 만큼 그냥 뭐 종합지수 빠진 거 비하면 이 정도고 음극재도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에코프로 그룹주 키워드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이쪽으로 해서 많이 빠진 걸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2차전지도 이렇게 좀 골라서 빠지는 경향이 크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HBM 관련주 이런 거 중국 제재하니까 원래 진작에 빠졌어야죠. 진작에 빠졌어야 되는데 좀 버텨서 빠진 겁니다. 조선주도 이제 좀 쉴 구간이 왔어요. 이제 수주도 이미 예고된 거였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는 게 좀 힘들었고 오히려 지금 엔터주가 진짜 짱짱하게 잘 버티는 겁니다. 얘네도 빠진다고 빠졌는데 다른 주도업종 비해서는 엔터주가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기타 뭐 이런 테마주들도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뭐 다 빠졌기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 노나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잡아드린 건 2269. 혹시나 여기를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이제 더 빠지는 거 생각 안 하겠다고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빠진 것도 어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후의 야수의 심리까지 꺼내서 시가의 매수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더 빠지는 건 저는 이제 제 분석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근데 혹시 건드리면 2269 여기 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영역 아니라고. 전 여기까지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제가 보는 거는 2338 여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올라가면 그래도 좀 이 정도면은 적당히 좀 조정 나오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펀트 분석 이야기 들었던 거 지난주 일요일날 그 영상이 있습니다. 2020년 7년까지 불장 나온다. 그 불장을 대비하는 하락인데 2300 요거 2302포인트죠 정확히는 여기 일단은 주목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제 키노피를 따지면 2269 여기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퀀트가 여기 이렇게 2269 이건 2302포인트죠 2302포인트 여기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퀀트를 잡아드린 거고 2269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앞에 원래 주로 쓰는 차트 이렇게 잡아놨었던 건데 오늘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파 빠질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빠진 거를 그대로 옮겼을 때 요 정도 2269가 잡히더라 여기까지 혹시 건드리지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또 야수의 신장을 꺼냈고 이미 얘가 반등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2400, 요 박스권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V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눌렀다가 가든 지지고 볶다 가든 올랐다 눌렀다 가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V 반등으로 여기까지는 미니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로 따지면 당장 5%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함부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 종목 손절하거나 패닉셀링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갈아타기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끝냈어야 돼. 여기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내 종목이 땅바닥에 있다가 못 올랐어.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근데 여기서 이미 시세가 나와서 올랐다가 빠진 애들 있죠. 그럼 얘네들이 키높이가 어느 정도 맞아져요. 이럴 때 이런 데서 갈아타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제 물린 채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갈아탄다고 했다 뭐 똑같아요 이거 올라오는 퍼센티지 이 종목 저 종목 돌아가면서 다 올라옵니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원전 뭐 조선이고 중국 관련주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이건 결국에 순차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결국 여기쯤에는 다 같이 그냥 비슷한 퍼센티지로 올라오고 여기 왔을 때 이제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더의 박스에서는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관망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손 놓자고 했잖아요 지금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굳이 뭐를 한다고 하면 이 박스권 안에서 내가 산 종목이 손익가 위로 올라와. 손익가 위로 올라온다는 건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죠. 운이 잘 떨어져가지고 내 종목이 먼저 슈팅이 나와. 그럼 이거를 차익해가지고 다른 싼 종목, 아직 들어오르는데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자꾸 손익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손익가란 건 양전입니다. 내 계좌에서. 이렇게 뭔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야 저게 더 좋아 보인다 하고 갈아탔다가 재미없어집니다. 저게 더 좋아 보인다 아니면 가고 있는 거 내 종목이 안 가고 있는데 이게 튀었어 어떤 종목이 이거 안 간다고 갈아타면 얘는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얘가 올라옵니다. 이 구간은 자연 반등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일정 부분 자연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종합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아마 한 15% 빠졌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 25%는 그냥 찍혔을 겁니다. 보통은 그럴 거예요. 조금 찍혀도 마이너스 20% 찍혔을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아서 안 빠진 종목 못 빠는 게 아니면.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 지금 현재 지수가 24%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꼭다리에서 24% 빠지는데 8월부터 3달 동안 빠졌어요. 3달 동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보통 24% 빠졌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많이 빠진 분들 마이너스 50%짜리 계좌 수두룩할 거고 마이너스 60%짜리 계좌도 꽤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0%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실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빠지면. 여기서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데서 샀어도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빠진 걸 계산을 하면은 보통 마이너스 30% 계좌는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코스닥이 당장 여기 736포인트인데 저는 이 박스는 그냥 온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그러면 일단 코스닥이 10% 당장 이 구간에서 올라와도 806포인트 정도거든요. 어이가 없네. 806포인트, 810포인트 정도거든요. 810포인트 정도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10% 오른다면. 내 종목에 있는 계좌들은 보통 아무리 못 올라도 15에서 20% 그냥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패닉셀링에 동참하시거나 갈아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 지금은 갈아타기 하는 거는 진짜 초급등이 나와가지고 손익가 위로 올랐을 때 수익권으로 돌았어. 근데 내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인데 얘가 마이너스 20%에서 얻어맞고 마이너스 18%까지밖에 못 올랐어. 그럼 이런 거 이제 갈아타면서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당장 누가 뭐가 좋다고 이슈가 붙어서 제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거 붙었다가 이러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 들어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키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연간 저점이 660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인데 당장 미국이랑 비교하면 뭐 키높이가 완전 장난 아니죠. 니케이랑 비교한 겁니다 이건. 니케이는 뭐 200일선 위에 있고 대만도 뭐 200일선 이제 이탈했고요. 나스닥 200일선 걸쳐 있습니다. S&P가 조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우도 뭐 말할 거 좀 엄청 강세를 보였고 이 박스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야 멋지네요. 진짜 요 구간 남았습니다. 이거 남고 이제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남은 건데 제가 왜 대단한 하락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 정도 빠질 수야 있죠. 빠질 수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놀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메모리만 때 빠그러지나요? 회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가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하는 건 조금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잡아드리면 요거 진짜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찍어 누름입니다.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는 게 맞아요. 노란 시그널이 단기간에 이렇게 4개 잡힌 거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장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야 이거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죠. 설마 이걸 깨겠냐. 이 보라색이 이렇게 누적되는데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이미 여기서도 개인들은 털려 나간 개인들 많고요. 여기서도 털려 나간 개인들 많아요. 특히 여기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투매가 나왔는데 강하진 않지만 투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투매가 나왔습니다. 3일 연속 나왔어요, 투매가. 여기서도 포기한 사람인데 더 누른다? 이거는 진짜 뭔가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투매가 나온 구역까지, 이 구간까지는 V 반등을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시간 끄는 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이브에서도 지금 시간을 너무 주고 있다 개인한테.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근데 그 의심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노란 시그널 이 정도로 뽑힌 거 진짜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오늘 증시 빠진 거 보소 다른 때는 그냥 뭐 세력 형님들의 의지고 뜻이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그게 아니었어요. 세력 형님들의 의지와 뜻이라 한들 이거는 조금 상식을 논할 건 당연히 아니고 정말 좀 너무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 정도의 하락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건 2302포인트예요. 마지막에 본 게 2338포인트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는 진짜 최후의 여기까지는 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는 혹시 진짜 여기까지 건드릴까? 이런 포인트고 이 아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석에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형님들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뭐 진짜 패닉셀링 유도한다고 이렇게 죽이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일 어떤 흐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얄미운 거는 우리 시장 끝나자마자 미선물은 당겨지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매크로 지표 설명드렸지만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빠질 이유 없습니다. 빠졌다가 3시 반 지나니까 반등하네요. 진짜 얄밉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랑 연관이 없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것까지 얘기 드려보면서 제가 오늘 다소 좀 화도 내고 좀 이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는데 저도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투자라고요. 여러분이랑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똑같이 얻어맞는데 다만 좀 더 여러분이 맞을 때 전 좀 더 늦게 체감을 하고 여러분이 진작에 화가 났겠죠? 근데 저는 오늘이 돼서야 진짜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심리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종목의 세팅도 여러분은 뭐 지금 당장 마이너스 20% 찍히고 30% 찍히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저는 금방 일단 20%는 깔고 올려놓고 시작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관리는 잘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강한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근데 저도 뭐 이 정도 생각 들면 이제 조만간 좀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증시는요, 영원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 드리는 것 중에, 정말 강조 드리는 거, 퀀트 분석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때 IMF랑 비슷한데 이렇게 빠지다 이렇게 올다 이렇게 빠지는 거. 근데 제가 여긴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요 코스피 뽑는 거를 본 건데, 요거를 날려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대만이랑 니케이랑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요거 날려먹고, 여기서 이게 순간이동 해가지고 지금 날짜까지 맞아줘요. 이 기간을 빼면 날짜까지 이렇게 맞아지거든요. 이걸 딱 붙이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쑥 빼는, 여기 전저점 언저리까지 그래놓고 3년 동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산업이 미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메모리 사이클, 우리가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한테 메모리 반도체 뺏기나요? 얘는 어차피 잘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날개를 답니다. 바로 HBM이에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 말고 또 있어요. 뭐냐면 DDR5의 전환이에요. 이 DDR5로 바꾸는 순간 상용화가 이제 널리 보급이 되고, 서버용 특히 이러는 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왜냐면 이거 다 바꿔야 되거든요. DDR5로 이제 바꾸는 수요가 생기는데 이게 비싸요. DDR3보다 DDR4가 더 비싸잖아요. 이 DDR4로 교체가 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2에서 3도 마찬가지고요. 4에서 5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반도체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HBM에다가 DDR5 이것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슈퍼 성장을 보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의 시총 2위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있어요. 조선요. 조선의 사이클이 또 왔어요. 그럼 정책적으로 원전은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셀트리온은요. 삼성바이오는요.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엄청나게 견고하고 튼튼한데 지금 2200대다? 진짜 화가 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결국 뭐 형님들이 수급으로 이렇게 누르면 뭐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뭐 싸게 사고 싶다는데 뭔 말하겠습니까? 저는 요 관점을 지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나올 거를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 힘들겠지만 요 시간을 견디면 분명히 달고 단 열매가 기다릴 것이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2023년도 외국인의 수급인데, 여기서부터 매수를 열심히 합니다. 23년 6월까지. 그래놓고 매도가 나와요. 이 매도 포스코 홀딩스에서 7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13.5조거든요. 지금 현재 5조 정도 언저리에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7조 나왔으면은 6.5조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외국인이 매도한 건 1.5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매도 친 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다고 하면. 이것까지 여러분이 감안한다면 외국인이 엑시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22년도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증시는 저점을 10월달에 찍어요. 검정색이 증시거든요. 증시는 10월달에 찍는데 외국인이 이미 6월달부터 이때부터 매집을 합니다. 우리 시장을. 그리고 지금 올해도 순매수가 더 많습니다. 현재 주가는 빠져있지만 여기서 신나게 팔죠. 다시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리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저점 시그널이다 보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코로나 때는요. 코로나 때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2020년이거든요. 코로나 때 외국인이 미친 듯이 현물을 팝니다. 그래놓고 개인이 유동성으로 땡기고 외국인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선물은 삽니다. 선물로 보면 엄청나게 땡겨요. 이 현물 다 팔았어. 결국에 그저 선물은 이 정도로 선물로만 지금 가지고 놀았거든요. 코로나 랠리가 나올 때 1월 달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증시를 한번 고점을 잡아보면, 이거 나올 때요, 외국인이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요거 나올 때 외국인이 재미를 보면서 올렸는데, 여기서 판 만큼, 여기서 매도를 친 만큼 여기서 매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찍어 누르면서,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팍 찍어 누르면서 주가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세스 받을 겁니다. 여기서 매도한 물량 아직 다 못 채웠다고, 외국인은. 다시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이.
그러면서 진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애초에 이거 상승할 때 외국인이 현물로 안 받쳐준 것 자체가 이거를 예고하고 있던 거라고요. 외국인은 결국에 찍어 눌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잡았을 거라고요. 언제부터? 2022년 6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수 일색이었다. 그리고 지금 매도가 한 8.5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7조가 포스코홀딩스다. 이 정도로 알면은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건 안 팔고 포스코홀딩스가 시세가 났으니까 이런 걸 차익하는 가운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 진짜로 이런 것과 질이 다른 튼튼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지금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현실감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거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꿈을 먹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부디 제발 외국인 형님들이 어쨌든 믿나 곱나 밀었지만 제발 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오늘 하루 잘 버티고 내일도 잘 버티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나스닥은 반등하네요. 진짜 열받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잘 버티시길 꼭 응원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